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 백신과 예방접종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해마다 종류별로 맞았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거의 백신 구경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독감 이런 거 빼고요. 듣기로는 성인 예방접종 종류도 많다고 하는데 원장님께서 예방접종을 제때 받아야 하는 이유라든가 예방접종의 원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우리베스트 내과 원장 우영식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 비용은 얼마나 되지 않지만 입원하게 돼서 치료하게 되면 그 금액이 몇 배, 수백 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예방접종 하면 소아에서 접종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홍역, 풍진,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일본 뇌염 같은 것들 예방접종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성인, 노인에게서도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식 환자들이라든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막 다니기 때문에 새로운 감염병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백신의 종류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성인 예방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예방접종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의 원리를 좀 이해하기 전에는요, 면역이라는 것을 조금 미리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같은 것들이 혹은 그런 세균에 의한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계, 제일 쉽게 말하면 백혈구겠죠? 그런 것들이 병원성 물질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백혈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아먹어서 없애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역계에 있는 세포들을 통해서 항체라는 걸 만들어내고요. 이 항체를 통해서 병원체들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 이 항체가 여러 가지 단백질의 형태로 합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된 병원균에 있어서는 이런 항체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노출된 경우에서는 이 병원균을 제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고요. 한번 이렇게 노출된 이후에 동일한 바이러스나 동일한 세균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존에 만들었었던 항체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른 빨리 항체를 만들게 되고 처음보다는 더 빠른 시간 내에 병원균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미생물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신체 내에 있는 면역에 관한 반응을 유도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백신입니다. 즉 사멸된 병원체 혹은 병원체 자체를 약독화시켜서 건강한 사람한테 접종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병원체에 대한 항체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대로 된 힘이 센 사멸되지 않거나 이제 약화되지 않은 병원체가 들어온 경우에 기존에 기억했던 항체를 만들어냄으로써 병원체를 예방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랑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신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백신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련되어 있는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입해서 그거에 관련된 항체를 미리 만들어서 나중에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접촉해도 병을 일으키지 않게 합니다. 특히 이제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백신은 mRNA를 가지고 mRNA를 합성을 하고요. 그 합성한 거를 지질 포장지로 싸서 몸에 주입하게 되는 거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아데노바이러스는 사실 감기 바이러스에도 흔하게 있는 건데, 그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 DNA를 집어넣어서 그걸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독감 같은 경우는 왜 매번 접종을 해야 될까요? 독감의 경우에서는 아주 쉽게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에도 여러 가지들의 변이 바이러스들이 많게 되고 매년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WHO라든가 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올해 유행할 것 같은 바이러스의 변이를 확정해서 독감 접종을 만들고요. 그걸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항체가 지속기간이 10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유행하는 바이러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성인이 필수로 받아야 할 예방접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식약청에서 우리 성인 예방접종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보면 독감, 폐렴구균, A형, B형 간염, 그리고 대상포진,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관한 예방접종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각각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을 하기 전에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열이 있거나 몸이 아픈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열이 난다고 했을 때 효과, 즉 항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예방 접종을 하고 난 후에 발열이라든가 통증,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이상 증상과 원래 기존에 갖고 있었던 환자의 증상하고 혼란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열이 난다던가 몸살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접종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방접종 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하고 충분하게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 특히 면역억제제 같은 스테로이드라든가 요새 여러 가지 많은 면역억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역억제제, 그리고 최근에 면역글로불린이라는 걸 수혈을 받았다면 예방접종은 피하는 게 좋고요. 항암치료 같은 걸 받고 있는다면 미리 의료진한테 충분히 고지하고 상의한 후에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방접종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은 접종 후 30분 이내에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하고 바로 집에 가시지 말고요. 병원 내에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머물렀다가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및 어느 경우에 병원에 가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가장 흔한 부작용은 국소부작용,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 발적, 발열감이 있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피곤하다거나 전신적으로 열이 나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특별한 처치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날은 가능하면 약속이라든가 무리한 일정을 안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하고 났는데도 지속적인 발열이 있다거나 너무 힘들다거나 마비 증상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방접종했던 의료기관이나 가까운 병의원에 전화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서도 필요한 의학적 처치입니다. 특히 감염병에 있어서 아주 작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무리하게 예방접종을 하기 전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열이 있을 때는 접종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언제든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는 머물렀다가 귀가하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지속적인 발열이라든가 근육통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접종했던 의료기관이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